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파 간 경쟁 구도 속에 이른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엔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의 체념을 넘어야 한다며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파 없이 친문과 함께하고 친명과 협력할 것이라며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 민주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당당한 미래,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늘 우리 역사에서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의원도 지방선거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찾아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위로 말씀드리고 저의 부족함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주 광주를 찾은 김민석 의원도 호남이 민주당의 판을 바꾸는 중심축이고 당 정체성의 중심지라며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자들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정치가 주변화됐고 개파 간 경쟁 구도에 매몰돼 있어 호남이 변수가 되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기대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호남이 먼저 친명계와 친문계의 개파 정치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의원과 강병원, 강훈식 의원 등 97세대가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컷오프 3명에 합류할 수 있을지, 이른바 비이재명 단일화가 성사될지도 민주당 전당대회의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갑석 의원이 후보 등록에 앞서 오늘 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조만간 시당 위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 시당 대의원대회 추인이나 경선 등을 거쳐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시당 위원장직은 중앙당 결정에 따라 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다시 열린 하늘길에 이용객과 여행업계의 기대가 큰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정기 노선 유치가 공항 정상화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산했던 출국장이 탑승객으로 북적입니다. 긴 줄을 기다려 수속을 마친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출국 심사대로 향합니다. 코로나19를 딛고 2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무안공항 국제선의 첫 번째 이용객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출국을 하는 건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가족이랑 가는 거라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이번 달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다낭과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차례로 재개됩니다. 첫 운항에 24개 여행사가 참여하는 등 지역 여행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약 취소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여행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예정된 국제선이 모두 전색이라 공항 활성화의 신호탄인 정기 노선 유치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운항이 돼줘야 지속적으로 손님들이 비행기가 운항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도 올라가고 다 좋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단발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편 무안공항의 첫 국제선 항공편은 동남아로 가는 국내외 항공기가 하늘길에 몰리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816명, 전남에서는 855명 등 모두 1,67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어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 건설사 주장인데요.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 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 왼쪽 진출로를 사실상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평가 담당관실을 통해 지산 나들목 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 담당 부서인 교통건설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최초 안전성 검토와 사업 추진 경위,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지산 나들목 왼쪽 진출로는 안전성 확보가 안 된다며 폐쇄를 건의했습니다. 초복을 하루 앞둔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흐리고 일부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2도, 화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구례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강진 31도, 해남과 완도 30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은 어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교육 기본소득은 무한 책임 교육의 시작이라면서 내년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할 예정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늘려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교원 정원 감축을 막아내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입시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오는 23일에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북구 오령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000제곱미터 면적에 11개 물놀이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역전시장에서 싱싱포차 여름의 맛 행사를 개최합니다. 싱싱포차는 역전시장에서 수산 식재료를 구입해 역전시장 제3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숯불구이가 가능한 테이블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행사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 이후 본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주민과 상인 주도의 상설축제로 안착시킬 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용자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3,000곳의 가맹점을 올 연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가 전남 서부권 기업인과 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특별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기존 사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시작됐다면서 전라남도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와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2025년 완공될 학생 지원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여수 캠퍼스 내 학생 성공홀을 지역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꾸리기로 하고 인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학생 지원 시설은 연면적 9,8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3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